성장기 키 고민, 아이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너는 왜 볼 때마다 똑같니? 이제 엄마 아빠가 작기 때문에 아이도 또 이렇게 작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지요. 꿈을 향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경우 더디게 자라는 키에 더욱 조바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같이 시합할 때 보면 너무 경기장에서 티가 나게 작으니까 많이 속상했었죠. 키 성장 방해 요소를 해결하면 건강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또는 뭐 모델이나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아이들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각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키에 대한 우리 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키성장 치료가 참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또래보다 작을까? 키가 잘 크는 아이의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했던 키 성장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키 성장 방해 요소를 찾아 성장 속도를 올린다. 한의학 박사 심재원 원장. 상욱이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프로 축구 선수가 되려면 강한 체력도 중요하지만 신장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매일 체력적으로 힘든 운동을 하면 성장기에 오히려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어 빠른 대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욱이는 현재 활동 중인 축구팀에서 키가 큰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키가 좀 더 크길 바라고 있죠. 처음에 왔을 때 몇 등 정도 됐어요, 키가? 축구부 중에서. 얘보다 뒤에서 2등. 뒤에서 2등. 초등학교 5학년, 축구부에 처음 들어왔을 땐 또래 친구들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고 키도 작았습니다. 성장 치료를 받고부터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 또래에 비해 큰 성장세를 보이게 됐죠. 키가 커진 덕분에 축구에도 더 자신감이 붙고 축구 선수의 꿈도 더 크게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성장하는 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얘가 포지션에도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중앙 수비를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는 이제 피지컬 신장이 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이제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보면은 상욱이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아마 더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 선수죠. 한의학 치료는 성장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에너지와 기력 보충에도 도움을 줘 보다 안정적인 키 성장이 가능합니다. 상욱이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 주춤할 수 있었던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죠. 체력적으로도 애가 워낙 작고 허약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에서도 축구할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이 먹고 많이 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 같은 부분도 이제 충분히 또래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1년 6개월째 성장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한의원을 찾았을 땐 154.1cm였는데요. 상욱이의 키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171.8cm입니다. 네, 처음에 3개월 전에 말씀이요? 3개월 전에 검사, 그러니까 처음에 네오네스 검사할 때는 50% 원짜리였고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계속 상승 곡선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75%, 80% 가까이 80%, 갔네. 네, 넘어서 가는 거. 1년 6개월 사이 무려 17.7cm가 자랐습니다. 키가 급속도로 자라면서 1년 전에 입던 옷들도 작아진 상태죠. 지금 많이 올라간다는 게. 작년에 그 축구부 단체복으로 샀는데 지금 작아서 못 입. 어떤 옷이요? 바지요? 위에 상의가? 둘 다. 둘 다. 매일 운동량이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 늘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항상 이제 맥 짚으면 잠 늦게 자고 피곤하고 이런 맥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낫다. 체중, 근육, 체지방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요. 특히 체지방량을 많이 늘려야 하는 상태죠. 이런 아이들, 즉 운동선수가 목표인 이런 아이들일수록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는 방식의 그런 스타일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게 운동선수형 처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스타일의
아주 과하게 노동하는 이런 분들한테 쓰는 방식을 약을 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운동이 노동보다는 오히려 이제 백업이 좋아서 운동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런 애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좋은 의미의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키 성장도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 뼈 나이를 확인해 최종 키를 예상합니다. 예전 검사에서는 최종 키가 171cm로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미 그 키를 넘어섰습니다. 큰 병원 가가지고 그걸 검사하니까는 최종 키가 171이 나온 거야. 그때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때 여기 한 50% 조금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172, 3 정도가 실제 예상되던 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뼈가 영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50%에서 지금 한 80%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키는 아직 모르는 거죠.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170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80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얼마나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을까. 성장 추나요법을 시행합니다. 전체적인 몸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균형이 맞지 않고 틀어져 있는 곳을 교정해 주는데요. 오른쪽이 짧죠? 오른쪽이? 네. 짧고 약간 이렇게 외진 데 있죠. 바깥으로 틀어져 있고. 틀어진 부위를 교정해 신체 균형을 잡아주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전 달랐던 양쪽 발의 상태는 추나요법을 통해 제자리를 찾게 됐죠. 길이 상태는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로 쓰는 발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편향돼서 좀 많이 발달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생활이나 치료나 이런 데서는 균형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교정이나 아니면 그런데 뭉친 근육이나 이렇게 강직된 쪽을 풀어줘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성장에도 더 도움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 건강하게 자라는 데도 도움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나 치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기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키가 크는 정도엔 차이가 있는데요. 나이에 따른 성장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최종 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2차 급성장기 전에는 남녀가 비슷한 곡선을 보이는 반면 뒤로 갈수록 큰 차이를 보이죠. 사춘기 때 그거를 우리가 2차 급성장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 때 키 변화가 확실히 가장 크죠. 그래서 이 시기만큼은 꼭 좀 챙겨야 된다.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생기고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발달하는 시점이 오면 사춘기 시작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부모님보다 2년 빠르고 조부모님보다 4년 빠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키가 거의 초등학교 때 결정이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가 많이 작아서 걱정이 되는 집이라면은 초등학교보다 더 일찍 내원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키를 좀 더 많이 키워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은 최소한 초등학교 이런 시간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초등학교 4학년 성욱이는 또래에 비해 작은 키가 걱정입니다. 어린이 야구를 하고 있어 활동량은 많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 먹는 양이 부족하고 먹고 나서도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성욱이 키랑 몸무게 좀 재볼게요. 세 번째요. 세 번째? 네. 전체 몇 명 중에서? 26명. 26명 중에서? 네. 성욱이 어머니의 키는 150cm, 아버지는 170cm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었죠. 성욱이보다 많이 어린 아이들도 이제 형한테도 그 친구처럼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이제 보는 지인들도 볼 때마다 너는 왜 안 크니? 너는 왜 볼 때마다 똑같니? 그 말을 할 때면 조금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작기 때문에 아이도 또 이렇게 작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죠. 현재 성욱이의 키는 129.7cm입니다. 소아 청소년 성장도표를 보면 성욱이의 키와 신장이 평균 25%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욱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다행히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맥상으로 뭐 이렇게 어디 아프다, 어디 고장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활동량이 많고 소모가 많다는 개념이지 얘가 어디가 고장이 났다, 부실하다, 어디 뭐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맥이에요. 체중과 근육량은 정상 범위에 있는 반면 체지방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배가 차고 복부에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근육 쪽으로 피가 쏠려 있거나 공부 많이 해서 머리 쪽으로 쏠려 있거나 막 이런 상황이 또 날씨가 추워서 피부 쪽에 피부가 열이 쏠려 있거나 이럴 때면 상대적으로 복부가 많이 차가워지거든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복부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굳어버리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복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침을 놓는 방법은 이제 발에다 침을 놓아서 이게 위장 쪽에 관련된 발 쪽에 침을 놓고 직접적으로 복벽에다가 침을 놔가지고 이완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줄 겁니다. 침 치료와 더불어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에너지를 증가시켜 피로를 억제하고 복부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유전적 영향과 관계없이 키가 쑥쑥 자라날 수 있죠. 현재로서는 뭐 연구 결과로 나온 것들이 거의 영양이나 수면이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고 질환에 의한 부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한했을 때는 유전적 요인은 한 23% 정도까지 이제 밖에 작용 안 한다라고 우리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크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클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작은 부모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작을 거라고 또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이런 만약에 약물 투약 뭐 이렇게 치료를 하려면 굉장히 엄마가 또 많이 도와줘야 되고 시간도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효과만 나타난다면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하고 싶기는 해요. 아이의 바른 키 성장을 도와줄 맞춤형 한약을 처방합니다. 한약에는 성장 발달과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약재가 들어가는데요. 부족한 기와 혈의 보충이 필요할 경우 인삼, 육개, 황기를 사용하고 호흡기 치료에는 맹문동, 천문동, 폐모를, 소화기 치료에는 신곡, 산사, 창추를 사용합니다. 아이들마다 원래 더 클 수 있는데 덜 크는 이유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이 호흡기 질환이 끊임없이 성장 호르몬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 질환이 있어서 영양 섭취에 문제가 있다 보니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뭐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결과적으로는 영양 섭취라든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외에 뭐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신경계 요인이라든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방 성장 클리닉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해결하면서 성장 지표를 올리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인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호흡기 소화기에도 문제가 있어 수시로 질병을 달고 지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잦은 질병이 키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매해 걸려야 했던 유행했던 병들이 다른 아이들은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는 꼭 그 병에 대해서 면역이 약해서인지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로 꼭 앓고 지나갔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좀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유산균도 먹이고 뭐 다 해봤지만 일단은 한약을 먹었을 때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 한의원을 찾은 것은 4살 무렵. 당시 108.9cm의 작은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무럭무럭 성장해 초등학생이 되었죠. 또래 평균 키보다 큰 상태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16.3cm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니까 좀 자라면서 식사량이 좋아지니까 키가 자연적으로 크고 평균 이상 뭐 엄마들이 얘기했을 때 갑자기 키가 컸네요. 뭐 얘가 왜 이렇게 커요? 내지는 뭐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또래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보여요. 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었거든요. 호흡기를 강화하면서 키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면역력과 소화 기능이 강화되면서 식사량이 증가하고 더불어 키도 자라게 됐죠. 그때 뭐 감기 잘하거나 뭐 이렇게 기관지나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피곤하고 지쳐서 못 먹는 아이가 돼요. 얘가 그래서 웃기게도 이 약을 썼는데 즉 호흡기를 좋아지게 하는 방식의 성장약을 썼는데 오히려 식사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저하되면 성장 호르몬의 효율이 낮아져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열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열 나는 스타일의 지금 염증 패턴의 모습은 안 보이니까요. 역시 이제 호흡기 강화시키는 방법을 써서 소화기까지 좀 좋아지게 하는 이런 식으로 성장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약 복용과 호흡기 쪽의 이침을 통해 호흡기를 강화함으로써 성장 호르몬의 효율을 높여 세인이의 키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바로 위에서 지금 잘 안 붙는. 건강에 문제가 없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크는 거. 그다음에 키도 쑥쑥 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이게 부모로서 제일 바라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170? 한편 또래보다 남다른 성장으로 한의원을 찾은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지은인데요. 성장이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자아이의 경우 초경이 빨리 시작될 수도 있죠. 여자애들에선 1등이고 남자애들이랑 같이 합칠 때 2등. 최근 2-3달 만에 체중은 4kg이 증가하고 키는 3cm 이상 자랐습니다. 단시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경도 예민해지고 애가 조금 자주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몸무게도 만졌을 때 약간 아프다고 살짝 아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지은이는 상위 1%에 해당될 정도로 키가 큰 상태입니다. 평균 50%에 해당하는 키는 130.4cm로 지은이와 17cm가 차이가 나죠. 지금은 큰 키에 속하지만 초경이 빨리 시작되면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걱정된 얘기해도 선생님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선생님 말하는 거 듣고 걱정하지 말고 또 걱정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바로 물어보세요. 선생님 또 말해 줄게요. 현재 성장판의 성숙 속도와 성장 호르몬을 보면 초경 이후에 키가 많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성숙 속도를 늦추면서 초경이 시작하기 전에 키를 많이 키워야 하죠. 그러니까 초경을 하고 보통 아이들이 1년, 2년, 2년 반 정도까지 키가 마저 크는데 요러면 이제 키가 종료가 되는데 요 2.5년이 보통 1.5년 뭐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내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훨씬 많이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크고 오히려 초경을 하게 되고 초경하고 나서 이후에도 좀 다른 사람처럼 오래 클 줄 알았는데 안 크고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유전적으로 예측되는 것보다 더 적게 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게 이제 좋게 생각하시면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면 성호르몬이 상승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성호르몬은 억제하면서도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 활성을 상승시키는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발음 센티멘탈 하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날카로웠던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방식에다가 당연히 지금 키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선생님 우리 이렇게 큰데 키를 왜 치료합니까? 라고 의문하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키가 그렇게 지금처럼 클 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춘기로서 키가 잘 크는 이 타이밍 때 키를 오히려 성장시키는 방법을 함께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 당사자인 지은이가 가장 많이 놀라고 적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의 관심과 응원이 더욱 중요하죠. 키도 더 크게 하고 다른 부분 문제도 없게끔 해줄 테니까 한번 선생님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그래. 속은 아직 애기인데 너무
큰 아이들처럼 대한다는 그 말이 조금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큰이한테. 키가 크든 작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아이한테 탈이 없게 그냥 정서적으로 탈 없이 그 정도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은 성호르몬이 그래도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초반 때에는 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집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성호르몬의 양상이 급해지기 때문에 억제를 잘 한다 해도 시간 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장 치료보다도 더 조기성숙 치료는 빨리 와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호와 시은이는 연년생 남매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키가 거의 같아 쌍둥이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니야, 가위바위보. 지금은 누가 봐도 확연한 키 차이를 보이죠? 1cm 정도밖에 간당간당해가지고 조금만 더 먹으면 제가 더 클 수도 있었던 그때예요. 굴욕적이었어요. 키가 쑥쑥 자라 어느새 듬직한 오빠의 모습이 보입니다. 연년생 남매의 경우 여자아이의 성장 속도가 빨라 남자아이가 일찍 태어나서도 비슷한 키 성장을 보일 수 있는데요. 특히 준호는 호흡기 문제와 비염으로 인해 성장이 더욱 더딘 편이었죠. 한쪽 코만 막힐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양쪽 다 막히면은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성장기에는 편식을 하지 않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척추 문제 없이 바른 성장을 위해선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죠. 치료를 통해 비염 증세도 나아지면서 집중력도 향상됐습니다. 코가 많이 막히고 하니까 비염 때문에 항상 자주 깨고, 네, 밤에도 이제 서너 번씩 일어나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항상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 하루에도 5번씩 6번씩 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한의원 가서 한약을 먹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조금 살도 조금 더 붙는 것 같고, 예, 키도 크고. 처음 한의원을 찾았을 때 준호의 키는 139.3cm로 또래 평균 키에 비해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졌는데요. 한 달 사이에도 2cm가 자랐습니다. 치료를 받은 2년 동안 무려 18.4cm 키가 자랐습니다. 지속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해 성장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호흡기를 강화함으로써 성장 문제도 해결하게 됐습니다. 준호 같은 경우는 폐안증이라고 해가지고 한랭한 차가운 것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호흡기 허약이었거든요. 혈액상의 순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지치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또 복부로 혈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또 허약하고 차가워서 생기는 허한성 스타일의 복통도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허한성으로 또 두통도 생기는 이런 패턴의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맥을 짚어보면은 호흡기 쪽은 이제 그런 쪽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폐안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고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 활성을 상승시키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더 큰 키를 기대할 수 있게 됐죠. 근데 74를 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치료 여하에 따라 가지고 78, 79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0을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원체 경과가 좋아서 근데 저도 이제 신이 아니니까. 이런 몸의 변화를 조절하면서 성장 치료를 하면 건강과 키 성장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죠. 준호는 사춘기 1년 전에 와서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사춘기 해결하고 사춘기 들어가니까 정말 그 거리낌 없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대폭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 1년 정도까지는 이 폭발스럽게 이렇게 자라는 이 상황이 이어질 거고요. 사춘기 이후로 물론 성장폭이 감소하지만 앞에 그렇게 잘 큰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 경우에 뒤에도 어느 정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키가 아마 한 80% 이상, 9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장과 사춘기가 빨리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치료를 받는 시기도 더욱 빨라지고 있죠. 우리 아이의 성장 속도가 또래 아이들과 달라 고민이라면
키 성장 방해 원인을 찾아 키 성장 속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최대한 빨리 와서 치료의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하고 검사하시는 걸 꼭 좀 권유하고 싶고요. 또 역설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서 조치를 잘 취해 줄수록 뒤에 자신이 클 수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이 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